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3월 12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1시간 일찍 끝나죠. 서머타임 때문에. 아침에 일찍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은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미국이 이제 앞두고 있어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그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일부 종목에서의 이식 매물, 그것들이 나오면서 이거를 이제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의 주요 지표 발표가 이제 앞두고 있고,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이제 이벤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눈치 보기에 미국 시장은 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우만 0.12% 상승했고, S&P 500은 0.11%, 나스닥은 0.4%가 넘게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또 오늘 사뭇 달랐습니다. 코스피는 0.5% 이상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해서 등락을 거듭해 가면서 이제 조금씩 지수를 위로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시종일관 매도 우위 사이드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고, 반면에 이제 기관의 매수 때문에 오늘 이제 지수가 끌어올려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기관이 매수한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선물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917억을 순매도했어요. 반면에 기관은 5,07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796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681.81포인트, 어제보다 0.83% 상승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강보권에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초반에 매도에 있다가 매수로 이렇게 이제 매수 우위로 돌아섰고, 기관도 이제 매수축에 서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지수 상승이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외국인은 1,287억인가요? 1,207억이네요. 1,20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6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1,542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889.71포인트, 이제 890에 바짝 다가갔어요. 어제보다 1.57% 상승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오늘 이제 올랐지만 아직은 조정권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제 밑거리가 달리는 양봉이었기 때문에 조금 고무적으로 보이긴 해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박스권 안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오늘 이제 단기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도 흐름이 상승으로 좀 이어져 나가면 한 단계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기술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환율은 1311원에 끝났습니다. 어제보다 70전이 올랐네요. 네.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팔았어요. 삼성전자는 1751억, SK하이닉스는 1918억. 반면에 이제 기관이 삼성전자를 2155억, SK하이닉스를 378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외국인이 237억을 샀고, 기관도 568억을 샀고, 반면에 이제 SDI는 외국인이 76억을 오랜만에 팔았어요. 반면에 기관이 700억을 샀습니다. 네. 현대차는 외국인이 205억을 산 반면에 기관은 275억을 팔았는데, 기아는 외국인, 기관 다 팔았어요. 기아는 외국인 20억, 기관 95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셀트리온도 외국인 181억, 기관 173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외국인 127억, 기관 201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외국인은 118억을 샀는데 기관은 92억을 팔았습니다.
이제 코스닥에 보면은 오늘 에코프로 이거 다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에코프로 BM 496억, 에코프로 423억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샀고, 기관은 에코프로 BM만 273억, 에코프로는 뭐 1억 정도 샀는데 그쳤습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은 알테오젠을 오늘도 250억이나 순매수했고, HLB는 오히려 25억을 팔았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오늘 HLB는 42억을 샀고 알테오젠은 137억을 팔고 이렇게 했습니다. 섹터별로 좀 살펴보면 오늘 뭐 얘기할 거 없죠. 2차전지. 2차전지 오늘 진짜 제대로 한번 움직였어요. 그래서 2차전지 뭐 생산업체도 그렇고 뭐 LFP 전고체 뭐 각각 나름대로 다 장비, 재료 뭐 다 움직였어요. 특히 이제 삼성 SDI는 이제 기관 리포트가 증권사 리포트가 삼성 SDI에 대한 평가를 밸류에이션 평가를 제고해야 된다. 이제 뭐 계열 관계에 있는 거에 평가까지 이제 끌고 와서 이런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테슬라가 좀 올랐잖아요. 1.39% 올랐는데, 이게 이제 독일에서 생산을 재개한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준하는 밸류체인들이 좀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고, 역시 이제 코스닥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상승하니까 오늘 이제 코스닥도 크게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에코프로 BM이 6.94, 에코프로가 5.1% 이렇게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쑥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뭐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 이게 이제 인간의 뇌를 거의 이제 복사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뉴로모픽 관련된 이제 반도체 CXL, 또 거의 장비, 온 디바이스 AI, 뭐 HBM 다 그런 것들이 하고, 그 밸류체인을 따라서 이제 후공정, 요새 얘기 많이 되고 있는 후공정 관련, 또 이제 이게 수율을 높여야 되니까 계측 관련 뭐 이런 것들이 일제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오늘 반도체도 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거랑 좀 툭 떨어지게 원격 진료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움직였고, 아무래도 이제 뭐 의료계 파업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이 1억이 넘었으니까 장중에, 그래서 이제 그 가상화폐 관련된 것들도 오늘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 정말 이게 우리가 늘 바라는 반도체 2차전지, 이게 동시에 같이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장이 제대로 되려면. 근데 오늘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 코스피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 위에 섰어요. 매도 위에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 위에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기관이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이제 기관이 그냥 기관 갈 길만 간 하루였다. 개인들도 팔았는데 양시장에서 기관이 많이 샀어요. 근데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보면 선물에서 외국인이 5천억 넘게 샀고 기관은 3,300억 넘게 팔았으니까 현물 매수가 조금 들어와야죠. 그런 영향도 뭐 이것저것 좀 영향을 받은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이제 백만개미 스쿨에서 6시에 그 집중 분석 시간에는 요즘 얘기 많이 되고 있는 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그 안의 얘기, 그리고 전망과 흐름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의사항, 백만개미 스쿨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100엔츠에 들어오셔서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보죠. 미국 시장은 이제 이 CPI 발표 뭐 이런 거 앞두고서 눈치를 되게 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 우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앞장서서 오늘 뭐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닥치고 고 그거를 오늘 외쳤어요. 그래서 정말 기관이 이렇게 하는 게 흔치 않은데 오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뭘까요? 기관이 물론 이제 뭐 선물의 영향도 있지만 그거 치고는 좀 세게 기관이 세게 실렀어요 오늘. 그런데 뭐 따지고 보면 이런 것도 있죠. 미국 시장이야 뭐 그동안 이제 뭐 올랐잖아요. 그래서 최고치 벗겨내고 뭐 신기록이 나오고 막 이래니까 그런 상승에 따른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제 주춤주춤 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이야 뭐 별로 뭐 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흔히 쓰는 말로 물려도 부담 없는 물려도 부담 없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막 곰바우짓 하고 있던 주식들 특히 이제 뭐 2차전지 관련 이런 것들은 뭐 물려도 사실 부담 없잖아요. 지금 가격이면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때마침 이제 그 급락을 무지 좋다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대로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게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여기서 2차전지를 막 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가격에 2차전지를 여태 참다가 지금 던진다 뭐 이러기는 좀 사는 거는 뭐좀 심사숙고할 수도 있지만 파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빈집털이죠. 조금만 사도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오늘도 이제 그런 걸 좀 보여줬고. 게다가 이제 반도체도 여러 가지 이제 밸류 체인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뭐 뉴로모픽서부터 뭐 HBM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그 온 디바이스 CXL 뭐 이렇게 해서 그 밸류 체인이 막 이렇게 내려가니까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크게 부담은 없어요. 반도체도.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는 시장에서 어려운데 이게 이제 자꾸 변형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새로운 이슈를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2차전지, 반도체 이게 이제 동시에 움직이니까 시장에 있는 그 일반 투자가가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좀 편해지셨죠?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뜬금없이 다른 이슈 있는 게 막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 뭐 그러니까 반도체 쪽하고 뭐 2차전지 쪽이 움직이면 일단 마음은 편해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제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는 차에 그동안 이제 잠시 뒷전으로 밀려있던 게 뭐냐면 정부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밸류 프로그램 있잖아요. 도대체 이건 어디쯤 가고 있는 거고 뭐 하는 건가 이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든든한 구석이에요. 얘기에 의하면 일본에다가 구체적으로 일본이 그 밸류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자료 요청을 했다는 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직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당국이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뭔가 하는데 이제 이거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뭐 한쪽에서는 뭐 선거용이다 뭐 어쨌다 그랬는데 선거용이든 아니든 선거용이라면 더더욱 그렇고 뭘 하면 이제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했는데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증권 시장에서 흔히 쓰는 격언 중에 당국과 맞서지 말라.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당국이 하는 거에 맞서면 손해나게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이번에 또 헛번지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상당히 믿는 구석이 되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저건 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주 단기 매매를 막 초단기로 하시는 분을 제외한다면은
뭐 웬만하면 별로 팔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팔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여러 가지 종목들 보면 대부분이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그냥 잘 가고 있어요. 이게 뭐 갑자기 꺾여서 막 이런 거가 별로 없이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팔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적고 그러니까 조금만 매수가 들어와도 반응이 시장에서 바로바로 나타나고 지금은 이제 그런 시장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앞단에 서 있을 때는 이슈는 조금만 흔들리면 바로 빠져요. 근데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반도체, 2차전지 이런 것들은 이거 내던지고 막 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은 이제 반응이 빨리 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는 적어도 총선 때까지는 그럭저럭 시장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 뭐 퀀트 분석하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은 뭐 3월부터 뒤따 팔아야 된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뭐 그런데 저는 뭐 이제 퀀트보다는 이제 매매원칙을 그 수급선을 믿는 사람이지만 주로 많이 보는 사람이지만 어쨌든간 뭐 그렇다면 그럭저럭 뭐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면 어떡하나 그런데 뭐 우리 백만개미야 매매원칙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따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요즘 같은 시장에 기준점이 없이 기준 없이 이제 막 시장을 보시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과거에 매매원칙 모르셨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하고 지금은 매매원칙을 가지고 시장을 보시면 되게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지금도 되게 헷갈리는 장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매원칙상 봐서 매도 시그널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내려야죠. 반드시 매도해야 됩니다. 매도 시그널이 나타나면. 그런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그 매매원칙을 막 스스로 바꿔서 적용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스쿨해온 분들은 이따 6시에 다시 집중 분석해서 만나고 오늘 시황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